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이 들어서도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생활이나 돈 버는 활동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자분들의 경우 은퇴하고 나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끊기면서 아주 깊은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배우자나 친구, 형제자매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도 흔해지면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줄어들고 이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우울증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겪는 가장 큰 마음의 아픔 중 하나는 바로 고독, 즉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다가 오히려 삶에 독이 되는 관계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나쁜 관계는 그냥 불편한 걸 넘어서 우리 마음 건강이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도 심하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오는 불안한 감정은 우울증, 불안증, 심지어 밥맛이 없거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은 몸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원래 있던 몸의 병을 더 나쁘게 만들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아주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사회생활이나 돈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약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나쁜 관계가 주는 안 좋은 영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어려워집니다. 또 은퇴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낮아지면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혼자 있으려 하거나 수동적으로 변하고 조심성이 많아지며 자신감이 줄어들어 다른 사람에게 더 기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지는 것도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이 드는 시기는 이미 여러 스트레스와 마음의 불안정함을 안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쁜 관계는 원래 있던 약한 부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에게 그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가간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하게 마음이 묶이거나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 들매 약한 부분이 나쁜 관계가 주는 피해를 2배로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만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립니다. 눈, 귀, 혀, 코 등 감각 기능이 약해지면 세상과 소통하기 어려워지고 삶의 재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몸의 반응 속도나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겪을 가능성도 늘어납니다. 사회생활이나 돈 문제의 변화도 나이 든 후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은퇴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낮아지면서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돈 문제가 약해지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런 몸과 사회생활의 변화들은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우울해지는 경향이 늘고 혼자 있으려 하거나 수동적으로 변하며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질 뿐 아니라 자신감이 줄어들어 다른 사람에게 더 기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지는 것도 특징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은 나이 들어서 겪는 가장 충격적인 일 중 하나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깊은 슬픔과 우울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 자존감은 마음 건강에 아주 중요한데 나이 들어서는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정한 자기 모습을 가지게 되며 이는 나쁜 관계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나이 든 분들의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과 다른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밥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근육통, 잠을 못 자는 것 같은 몸의 증상을 호소하는 가면성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기운이 없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밥맛이 없는 것과 함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인지 능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나쁜 관계에서 오는 계속되는 마음의 스트레스는 이런 가면성 우울증을 만들거나 더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계속 몸이 불편하거나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할 때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 듦이나 다른 병이 아니라 곁에 있는 나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가면성 우울증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나쁜 관계가 몸의 증상 뒤에 숨어 더 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뜻이며 관계의 질이 나이 든 후에 전체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몸의 증상 뒤에 숨겨진 마음의 아픔 가능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 든 후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곁에 두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나이가 들수록 멀리 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교활하게 함정을 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화된 소시오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들의 모든 나쁜 행동은 이런 지나친 자기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모임이나 단체에서 항상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 하며 남들보다 언제나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넷째, 질투가 아주 심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병적으로 질투하며 질투가 나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공격하거나 심지어 질투를 유발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애매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교활한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어르신의 약점을 이용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혼자 고립시키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달콤한 말로 꼬드리고 보상을 주면서 어르신의 재산이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어르신은 그들의 마음대로 조종당하며 평생 이용당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그들을 알아보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 순간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만 끊임없이 퍼뜨리는 특징을 가집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비판적인 의견만 내놓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너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비관적인 태도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시도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매 순간 부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그 두려움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활력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에 빠지기 쉬우며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앗기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험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남을 흉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남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가 더 잘나가는 느낌으로 채우려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남들 사는 이야기, 즉 소문에 유독 관심이 많고 이를 끊임없이 퍼뜨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에 물들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남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오해에 휘말릴 위험이 커지므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나이 들어서 겪는 가장 큰 마음의 아픔 중 하나입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다가 오히려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 주위에 사람 없지? 너 그러면 나 가버린다 와 같이 상대방의 외로움을 약점으로 삼아 다가갑니다. 이들은 관계를 진심으로 맺기보다는 상대를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음이 묶이고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게 되며 결국 더 깊은 외로움과 혼자라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울수록 스스로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야 좋은 사람들로 곁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를 거부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던 일을 습관처럼 계속하는 것은 좋지만 뚜렷한 인생 목표 없이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어, 주식이 잘 되면 좋겠어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헛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만 하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굴거나 자기가 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자기 책임을 피하고 상대에게 잘못을 돌려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또 남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자기 권리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화를 내는 심한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끊임없이 다투게 되고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발전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시간 낭비로 이어질 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관계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나이 들어서 겪는 가장 큰 마음의 아픔 중 하나입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다가 오히려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 주위에 사람 없지? 너 그러면 나 가버린다 와 같이 상대방의 외로움을 약점으로 삼아 다가갑니다. 이들은 관계를 진심으로 맺기보다는 상대를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음이 묶이고 스스로 결정할 힘을 잃게 되며 결국 더 깊은 외로움과 혼자라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울수록 스스로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야 좋은 사람들로 곁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를 거부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던 일을 습관처럼 계속하는 것은 좋지만 뚜렷한 인생 목표 없이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어, 주식이 잘 되면 좋겠어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헛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만 하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굴거나 자기가 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자기 책임을 피하고 상대에게 잘못을 돌려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또 남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자기 권리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에게 화를 내는 심한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끊임없이 다투게 되고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발전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시간 낭비로 이어질 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관계를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에 말한 5가지 유형의 특징들은 서로 따로따로 나타나기보다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자기만 사랑하는 교활한 사람은 동시에 남 탓을 하거나 염치 없이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나쁜 특징들은 나이 든 분들에게 훨씬 더 심각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몸의 능력이 약해지고 마음으로는 우울증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나쁜 특징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어르신에게 계속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주어서 마음과 몸의 건강에 더 큰 해로움을 미치고 삶의 질을 아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작은 구멍들이 모여 큰 배를 가라앉히는 것처럼 여러 나쁜 특징들이 함께 작용해서 나이 든 후의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나쁜 관계를 알아보고 멀리하는 것만큼이나 좋고 힘이 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쁜 관계는 개인의 에너지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계속해서 불편하고 불행하다면 그 관계는 개인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학대 같은 명백한 괴롭힘 외에도 나쁜 관계를 판단하는 미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오는 불안한 감정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이어진다면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끌수록 골치만 아프므로 하루빨리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전 직장 관계처럼 이익 때문에 맺어진 관계는 은퇴 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미련이나 배신감, 마음의 고통이 남아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나이 든 후에 큰 아픔이지만 이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증 자가 진단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삶을 최선을 다했고 행복했던 삶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는 나이 든 후에 절망감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경험과 재능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은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우울한 증상을 이겨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대화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관계가 단순히 사회생활을 넘어 마음과 감정의 건강을 유지하는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나이 든 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나이 든 후 친구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 없는 만남보다는 공통된 관심사나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악기, 춤, 합창, 컴퓨터 등 다양한 무료 또는 저렴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대화의 핵심은 공감이며 말로 하는 소통뿐 아니라 목소리, 몸짓, 얼굴 표정, 몸으로 하는 접촉 등 말 없는 소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2, 3 법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 자세가 중요하며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화목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습관에서 오는 일방적인 결정과 명령은 피하고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대화하고 서로 맞춰가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믿음을 깨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끝없는 논쟁이나 직접적인 비난은 피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상대방의 잘못은 용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조심입니다. 함부로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관계가 나빠지고 불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몸이나 사회생활 능력이 떨어져서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거나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가 치료가 되려면 어르신 스스로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나쁜 관계가 마음 건강을 해치고 우울증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반면 건강한 관계는 이런 나쁜 영향을 막아주고 심지어 치료하는 효과까지 줍니다. 이건 건강한 관계가 단순한 사회적 지지를 넘어 나이 든 후의 마음 건강을 위한 꼭 필요한 영양소이자 미리 막는 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에게는 나쁜 관계를 피하는 것만큼이나 건강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울하거나 외로움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든 후의 우울증은 일찍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치료하면 70%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지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쓰는 약은 중독성이 전혀 없으니 중독 걱정 없이 치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가장 평화로워야 할 때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은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알아보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가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함께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높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